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후장 매매 포인트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참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도 어제 그렇게 급등을 했다면서요. 어제라고 하기 좀 어색하죠. 지금도 네. 급등을 하고 있다면서요. 뭐 24시간 거래가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최근에 비트코인 또 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6월 달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면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 때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뭐 그런 일각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반감기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같은 경우에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우리기술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전일 급락에 대한 패턴이 나타났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21선 부근까지 강하게 갖다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구간인데 현재에 대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과거에도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 그때 똑같은 시기에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기술주에 대한 상승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6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투자증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 양상들입니다.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오늘 같은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는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오후장에 한번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저점이 언제인지 저점 잡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대표님은 21선을 떨어지면 그때 좀 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현재 시장은 순환매적인 요건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이제 순환매적인 요건 안에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급등 패턴을 좀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사실 이제 테마가 쉽게 죽지 않는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얼마 전에 초전도체도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던 것을 좀 감안해서 보면 결국에는 21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얘기할 때는 생명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60선을 추세선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발상적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세력들은 수급을 붙여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빠진 종목을 다시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가긴 하지만 현대차의 강세도 심상치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수혜가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또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오늘 자동차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유가 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제 양적 축소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양적 완화 같은 경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제 금리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면 은행에 대한 내탁금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자가 낮아지면 투자가 활발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에 대한 가치가 은행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통화량에 대한 가치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가치는 낮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의 가치는 좀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것은 일부 디바이전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이격도가
벌어진 만큼 다시 한 번 더 이자에 대한 개념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을 두고 후행성으로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통화량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이제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과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그때도 이제 미국에 대한 진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앵고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동차주들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상당한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일본에 대한 모멘텀과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붙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고 보고 현대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이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한 군데가 또 자동차주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현대차에 대한 오늘 상승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상승이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 기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가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이대로 그냥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추세적 상승 구간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무엇으로 들고 오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전염병 공포에 대한 부분으로 네.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진단키트주들이 좀 강했다면 오늘은 뭐 HLB 그룹주를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런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대장주들을 뽑는다면 항생제 관련된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아미코젠이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미코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미코젠이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장기평이라고 하는 480선이나 240선에 대한 부분 하단에 있던 기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고, 이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 항생제에 대한 주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좀 더 확산될 때마다 이런 항생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고, 마찬가지에 대한 입장에서 국제약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약품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항생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이런 항생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이면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이슈도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대한 상승의 원동력이라 보고, 이런 부분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가는 그런 우려감들도 상승에 대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미코젠이라든지 또는 국제약품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똑같은 연유로 한번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미코젠은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바이오 소재에 대한 생산 공장을 국내 최초로 건설하고 수주까지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ASR 종목이 오늘은 2개나 있는데요. 바로 어제 소개했던 솔브레인이 오늘 바로 슈팅에 나왔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1월 말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수익률이 37%나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일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기업들을 보셨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다들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현재 이 추세적인 부분, 반도체주들은 현재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AS 준비했던 이유는 1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이라는 것이 3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산업용 로봇 관련된 모멘텀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도 전고점에 대한 부분은 돌파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들은 무엇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일본 전염병 관련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이제 저희도 뭐 고미정 앵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전염병이 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인류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도 시세를 붙이는 과정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 우리가 흔히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중국에 대한 그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이제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조금은 이제 소홀해지는 관계 안에서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원료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넣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일약품이라든지 영진약품, 보락 이런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있던 기업들이고 최근에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기업이 이제 대봉 LS나 또는 이제 에스텍 파마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최근 들어 시세가 좀 붙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 이제 시세를 좀 냈던 기업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인데 오늘은 쉬어가지만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수젠텍 정도는 알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항생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사실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네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생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시장에 이슈를 한 번씩 붙였던 기업들만 좀 더 뽑아본다면 SD팜이라든지 아미코젠, 그리고 하이텍팜, 국제약품이 있는데 여기서 하이텍팜이나 아미코젠은 항생제에 대한 주 원료를 또 생산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전염병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자,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대봉 L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봉 LS가 보면 아미노산에 대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이나 원료약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미노산에 대한 제조 기술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봉 LS가 항생제에 대한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 보시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양산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제약바이오 시장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봉 LS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대봉 LS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